흥겨운 듯 구슬픈 듯 안악들의 애환이 깃든 소리. 이 노래는 약 100년 전부터 신안 장산도에서 들려오던 소리입니다. 작은 섬에서 논밭을 일구며 한평생을 살아온 섬 안악들은 고된 순간마다 이 들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북돋았습니다. 육지는 보통 그 들노래가 그 남성들이 부르지만은 우리 장산도 들노래는 여성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주 청아하고 그 경쾌하면서도 좀 여성적인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아주 저도 장산도 들노래를 하면 그 가슴이 뭉클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들노래가 뿌리내린 장산도. 섬이 품은 그 유구한 시간과 삶이 오늘도 신안 장산도 들노래와 함께 흘러갑니다. 신안에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가 많아졌지만 장산도에 가려면 여전히 배를 타야 합니다. 무포에서 출발해 1시간 30분 정도 달리다 보면 산줄기가 끝없이 길게 연결됐다 해서 이름 붙은 장산도에 도착하죠. 망망대해에 떠있는 섬이지만 여느 섬마을과는 달리 너른 논밭이 눈에 담기는데요. 섬 주민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 중이라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더 가깝습니다. 신안의 섬들 중 최남단에 위치한 장산도는 지리적으로 목포에서 가까운 편인데 화원반도, 진도, 하의도 등으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서 주변에 큰 바다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산도라는 섬이 다른 신안에 비해 좀 둘러싸여버린 큰 바다, 생산성이 많은 바다를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장산도를 가보면 해안가에 모래사장이 있어서 해수욕장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바다가 뭐 갯벌이 많아서 거기서 많은 걸 수확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 큰 방조제가 딱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른 섬에 비해서 넓은 들판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장산도는 어업보다 농업이 발달한 섬이다라는 소식어가 붙었던 것 같아요. 항만이나 대규모 어업이 발달하기 어려웠던 장산도는 방조제를 쌓아 농경지와 염전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섬의 논밭이 점점 늘어나면서 남성들은 비교적 더 큰 힘이 필요한 어업에 집중했고 농사일은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몫이 됐습니다. 바다 너머 묻과 단절된 이 작은 섬에 모여 고된 노동을 함께 해온 장산도의 안악들. 힘이 드는 순간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장산도 들노래입니다. 이 들노래가 섬 안에 있는 들노래가 흔하지 않습니다. 섬에는 대부분 바다에서 양식을 구하고 거기에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태인데 우리 장산도처럼 섬 안에서 농업을 하면서 들노래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성 중심으로 들노래를 한다는 것은 아마 장산도 들노래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 전통 농요인 들노래는 주로 논이 많은 호남 평야나 전라도 지방에서 발달한 소리입니다. 대농가들이 많았던 장산도에서도 모내기철이나 논매기철이 되면 들노래 팀을 초청해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신안 장산도 들노래는 여기에서 기원했습니다. 큰 논밭이 많았던 오은마을을 중심으로 불려지다가 1960년대 전승이 끊겼는데 당시 섬을 다니며 해양 민속학 연구에 힘을 쏟았던 최덕원 교수의 권유로 1981년 남도 문화제에 출연했고
이를 계기로 장산도 들노래 보존회까지 결성해 지금까지 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노래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닌 그저 일상이었죠. 자,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없이 살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선의로 모를 심고 못줄도 띄고, 지금은 기계화가 나와서 뭐 콤바이를 치고 그러지만 그 시절에는 다 서의로 하기 때문에 이제 또 한이 있다고 보제. 힘들고 이제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장산 들노래가 이렇게 한이 서린 노래예요. 계속 하죠. 집에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이 노래를 불러야 안 잊어먹게 하고, 힘들 때도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이 모를 떠갖고 모를 심었잖아요. 그때도 북장구를 치고 그 노래를 부르면 힘겨워서 힘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이 장산 들노래가 좋아요. 남편 따라 시집 온 사람도 있고 평생을 섬에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부모 생각에 외롭고 농사일에 손은 매일같이 부르트지만 그 속에서도 흥을 찾고 어깨짓을 덩실거릴 줄 아는 이들이 장산도의 여인들입니다. 섬이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섬에서는 뭉칠 수밖에 없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고, 또 타지에서 시집 와서 그 외로움들을 같이 나눠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여성들로서의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동 생산이라고 하는 이 농업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되는, 결국은 이게 이제 공동체의 어떤 삶 안에 뭉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장산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노래 하나로 서로를 품으며 한데 뭉쳤던 장산도 사람들. 그 때문일까요? 장산도엔 들노래, 반매기 노래, 길쌈 노래 등 전해 내려오는 노동요가 많습니다. 섬에서 한가락한다는 소리꾼 가운데서도 단연 손에 꼽히는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 그 강부자 선생님은 이 노래를 얼마나 잘 하신지, 그 은쟁반에서 옥구슬이 자르르 흐르는 듯이 그렇게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우리 장산도 들노래, 하중 반매기 노래, 뭐 망자 홍사꽃, 식힌꽃, 길쌈놀이 여러 등등 남도 문화제에 출연을 해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산도에선 노동요뿐만 아니라 무속 의례도 많이 불렀는데, 진도에서 시집온 강부자 선생은 장산도 씻김굿을 전승하는 무속 예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인 이귀인 선생 역시 무계 집안 출신의 민속 예술인이었는데, 두 부부는 하중 반매기 노래, 장산도 들노래 등 섬 문화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소리 전승에 힘써온 강부자 선생은 1988년 장산도 들노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됐고, 이후 섬 주민들은 보존회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다수의 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하고 전남 무형유산에 지정되는 등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가락은 못 지는 소리입니다. 모를 찐다는 건 모판에서 뽑은 모를 논으로 옮기는 과정인데, 한 사람이 앞소리를 내면 여러 사람이 짧은 후렴을 받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반복이라 일을 하면서 함께 소리내기 좋죠. 이때는 어느 때인가 노공방초
시절이라 모를 질 때는 이제 그 늦은 소리로 길게 부르다가 잦은 소리에서는 어여라 무였네 하면서 아주 빠르게 노래도 부르고 일도 빠르게 하죠. 그게 그 들노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 들에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제 그 박자라든지 노래에 맞춰서 흥이 나서 일을 즐겁게 하는 일면이 있다고 보지요. 모를 찔 땐 모를 나눠주는 사람과 그 모를 받는 사람 사이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박자를 자연스럽게 맞추곤 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일해야 하는 중노동이기도 한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우고 일하는 효율도 높였죠. 다음은 모 심는 소리입니다. 모내기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농요인데요. 앞소리를 매기면 농부들이 모를 심으면서 소리를 받는데 앞소리를 할 때 모두가 일어나서 어깨춤을 추는 모습이 퍽 인상적입니다. 논에 줄을 맞춰서 모를 꽂아야 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장단이 특징입니다. 지금 모심기 노래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은 매기는 사람이 이렇게 매기는 동안에는 모를 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기는 게 끝나고 이 상사 소리를 받을 때는 이제 허리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아마 뭐 대회용으로 맞춰졌다고 그럴까 너무 딱딱 잘 들어맞고 있어서 모를 꽂는 동작에 맞춰서 리듬이 정확히 끊어지는데요. 구성은 단순하지만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피로를 덜어냅니다. 장산도 들노래는 1980년대에 활동한 1세대 단원을 시작으로 어느덧 3세대까지 이어오는 중입니다. 현재 앞소리를 하는 윤순심 씨는 30대 때부터 들노래를 불렀다는데요. 우리 강부자 선생님이 노래를 하시니 허리가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있죠. 그분이 유민아 너는 노래가 소질이 있으니까 무조건 선소리 한 데서 같이 해라. 그 강부자 선생님도 조카 네가 나를 좀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앞소리꾼. 지금은 신안 장산도 들노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됐고 남편 송경연 씨도 장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반대가 심했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한복 입고 이렇게 춤추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찾아와 오셨는데 나이 드신 분이 또 오셨는데 안 한다 하기도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와 거기 단골레들이 댕긴데 거기서 댕기냐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분들이 우리 진호 면장님이 발굴해갖고 그분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지. 거기서 뭐 구다고 막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상세 하신 그 이기인 씨가 무속인이었거든요. 이제 그 무속인이 처음에 이제 사람을 모집하러 다니니까 우리는 이제 그 무속으로만 봤죠, 처음에는. 안 그랬으면 더 일찍 이런 시간에 이제 그 거의 1세대 끝나기도 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도 들러는지만 알았으면 바로 다녔죠. 이제 그런지만 알아도 그냥 이제 한 대는 가서 보지도 않고 그분이 이제 다니니까 무속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그냥 아예 관심을 그때 당시에 안 가졌죠. 뒤늦게 입문한 들노래. 지금은 보존회에서 단장을 맡아 연출과 연습을 총괄할 만큼 열정이 남다릅니다. 장다에 사람 모으는 게 힘들죠. 그래도 지금은 잘 따라준 거죠. 이제 아주 우리 단원들은 적절로 잘 따라주는데도 이제 그 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모시러 가야 되고 차 없어지면 모시러 가야 되고 또 저녁에 끝나고 나면 이제 그렇게 나는 항상 다른 단원들보다 한 30분, 40분 정도 늦게 들어오죠 집에. 집에 오면 거의 10시 되죠. 네. 특히 큰 대회나 시연을 앞둔 때면 농번기에 온종일 일하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연습을 이어가는데요. 들노래를 지키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이 무형문화재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다들 바쁜 사람들이 농촌에서는 농업에 종사한 사람인데 이제 이거는 시간내가 하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제대로 못 해요. 농번기 때는 우리 본업이 농사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여튼 봉사하는 현 상태에서는 봉사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장산도 들노래. 세 번째 가락은 논에 난 잡초를 뽑을 때 하는 논매는 소리입니다. 논매기는 벼농사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작업 중 하나인데요. 박자가 느리고 마디가 긴 노래가 많습니다. 논매기가 끝나면 논매고 일어서기를 하는데요. 논바닥을 밟고 돌아다니면서 빠른 장단으로 몰아가다가 마칩니다. 이렇게 논바닥을 밟는 행위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닥을 밟은 것은 이제 흥이 나서도 바닥을 밟지만은 옛날에는 그 이렇게 화학 비료가 없을 때라서 그 흙탕물을 익혀서 그 벼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흥도 즐기고 또 풍년 농사를 지어가는 그런 경우지요. 느리게 소리를 이어가다 갑자기 빠르게 전환하는 장산도 들노래. 장단뿐만 아니라 박자도 수시로 변하는데요. 이게 장산도 들노래만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일단 장산도 들노래 같은 경우는 같은 전남권에서도 또 다른 음악적인 특징이 있고요. 가장 독특한 것은 장단이 굉장히 변박이 많습니다. 한 노래 안에서 박자가 계속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진도하고 비교를 한다면 진도는 정확히 규칙박에 그 노랫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6박의 장단이다 그러면 6박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장산도 들노래 같은 경우는 6박으로 한 소절을 부르고 그 다음은 뭐 5박으로 부르고 그 다음엔 4박으로 부르는 이런 한 노래 안에서 장단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규칙 장단이 아니어서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그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데 그게 참 아름다운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남 민요의 기본은 육자배기 토리입니다. 육자배기 토리란 전라도와 그 인접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음악 어법으로 애잔하면서도 구성진 특징이 있죠. 하지만 장산도 들노래는 백기를 통해 외지인들이 오가던 섬의 특성 때문에 서울 경기 민요의 전형인 경토리가 섞여 있는데요. 그 결과 밝고 경쾌한 경토리와 유장한 육자배기 토리가 고루 섞인 독특한 소리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소리는 논을 다 메고 돌아올 때 부르는 길꼬냉이입니다. 새마치 장단으로 앞소리를 하면 농부들은 일제히 뒷소리를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그날 하루에 그 피로를 풀으면서 이제 춤추면서 술 한 잔씩 먹고 이제 그러고 이렇게 입으로 흥얼흥얼 하면서 이제 집에를 걸어 들어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저게. 아주 우리 옛날 선조들이 이렇게 애완이 당기는 노래를 불렀구나. 참 그 배고픔을 달래는 노래구나. 이런 걸 좀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들노래를 부르면서 고된 농사일의 무게를 견딘 선조들. 그렇게 하루를 보낸 뒤 논을 빠져나오며 부르던 길꼬냉이는
서로를 붙잡는 끈이었고 나에게 보내는 위로였을 겁니다. 오호라 대는 밤에나 가고 동네 술맛을 제법 아이고 낮에나 간다 야 둘러는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했던 거라 참 감이 깊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저희가 또 뒤를 이어서 부모님들 또 이렇게 했던 거를 하니까 좋죠. 신안 장산초등학교. 전교생이 22명인 이 작은 학교에도 장산도 들노래가 울리는데요. 학교 특색 사업 중 하나로 장산도 들노래를 꾸준히 전승해왔기 때문입니다. 노래, 악기, 모쟁이 등 역할까지 나눠서 연습을 이어가는데 나이는 어려도 속은 제법 깊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장산들 노래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쟁이도 하고 악기도 하고 많은 걸 배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농사를 하시면서 즐겁게 했던 거를 이제 저희가 전수해가지고 이렇게 쉬니까 어떨 때는 재밌고 어떨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되돌아보면은 한 번씩 추억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이날은 학생들 연습 현장에 최막내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수 가르쳐 줄 겸 함께 소리도 맞춰보는데요. 우리 장산에 이거는 전통 문화재잖아. 커서 이제 또 다른 내 동생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악기와 소리가 더해지니 차츰 옛 들노래 소리가 살아납니다. 한 세대가 건넨 노래를 또 다른 세대가 따라 부르고 아이들 목소리에 어르신 목소리가 포개지고 그렇게 시간을 건너온 장산의 노래가 여전히 섬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장산에 제일 유일한 것이 들노래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논에서 모를 심고 함께 호흡을 맞췄던 삶. 장산도 주민들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남기고픈 마음입니다. 이런 문화가 이어지려면은 첫째는 후진이 이어져야 된다. 우리 세대는 모를 심은 것이 이제 그 눈으로 봤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이제 2030 세대들은 모를 심은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한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통을 잊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하죠. 못 심는 풍경도 노래가 불리던 들판도 낯선 이야기가 돼버린 지금. 장사는 소리를 통해 우리네 옛 이야기를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갑니다. 적어도 벼농사가 지금은 어쨌든 농업이 전부 기계화되었고 아무리 들노래를 열심히 잘 불러도 이게 현장과 들노래의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 곳에서만이라도 벼농사가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알 수 있게 해야만 우리가 논이라는 현장에서 들노래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게 단절되지 않는 연결되는 느낌으로 노래를 할 수 있겠다. 눈이 많은 작은 섬.
그 안에서 모를 심고 풀을 맺던 안악들의 고된 하루에서 태어난 신안 장산도 들노래. 그저 옛 노래가 아닌 서로의 등을 토닥이던 삶의 기록이자 섬사람들이 함께 버텨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섬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의 뿌리이자 세대를 잇는 가교 신안 장산도 들노래. 그 소리는 오늘도 바다 건너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